추석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석에 철책사단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뭐 군복이 자랑스럽게 지원. 뭐 이런 따옴표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 막 채팅이 댓글이죠. 네이버는 막 1,000몇 개씩 달리고 다음 기사에서도 보면은 막 비판의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가지고 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요런 식으로 가가지고 추석에 또 저렇게 부대에 방문하는 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날 추석 뭐 이럴 때 뭐 좋아요. 갈 수 있다고는 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가야 할 때가 어디인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심지어 가서 하는 소리가 더 기가 막힌데 군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복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휴 때 이런 식으로 대통령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이럴 때 안 가는 게 가장 격려 최고의 격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 응급 의료 체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군의관들 군의관들로 그냥 떼워 지금 전공의들 빠진 빈자리 군의관들로 채우면 되지 해가지고 엉뚱하게 군의관들이 가서 실제로 근데 응급실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군의관들이 그 현장에 적응을 하는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작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거 도움이 더 안 된다 더 복잡해진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여기 비었으니까 이걸로 군의관들로 채우면 되지 공보위들로 채우면 되지 요런 얘기를 해서 그 논란을 키워놓고 본인이 뭔데 저렇게 추석 때도 가가지고 군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15사단의 지휘관들한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예전에 저도 뭐 이명박 한창 좋아하던 시절에 김관진이 비슷한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때 막 로봇 태권관진 막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우스꽝스럽게 홍보들을 했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북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막 그냥 선조치하고 후보고에 막 화끈하게 북한에 할 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서 북한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이 북한이 당연히 북한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싸움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럼 상대방도 또 더 세게 멱살이 아니라 뺨을 한 대 칠 거고 그럼 나는 뺨이 아니라 뭐 몽둥이로 후들겨 패고 그럼 상대방은 또 더 센 무기를 갖고 와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이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이 없도록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지 계속 본인이 막 북한 자극하고 광복절 때도 또 막 자유타령하면서 흡수통일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좀 막 오물풍성 계속 날아오고 지금 이런 심각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무적의 승리부대 얘기를 하더니 또 이승만 씨 얘기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조부자 감세 그러면서 친일 뉴라이트들이 득세하고 결국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뜻에 맞는 그런 짓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앞장서서 하고 뜬금없이 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또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문제가 정말 많았지만 정작 일본의 저런 꼬라지들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그러고 정작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48년 건국절 논쟁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48년 건국절은 이승만 본인도 반대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허접한 그냥 이런 키워드만 던지러 가는 이게 쇼하러 가는 게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그러더니 여기서 역대급 충격적인 망언이 나옵니다. 전투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 안 믿기시겠지만 지금 2024년이고요.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이 나왔냐? 초급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간부들한테 기사도 좀 그래요 이게. 간부들에게 일일이 송편은 먹었는지 챙겼으며 아니 또 먹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그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여러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이게 심지어 한반도까지도 지금 그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간부들 만나서 송편은 먹었는지 챙겼다. 아, 당신 송편 먹었어? 당신은 뭐 밥 맛있게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막걸리 한 잔 했어? 이런 걸 일일이 챙겼다고 표현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송편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이게 그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억까를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기도 했다. 뭐 물어볼 수 있죠. 가볍게. 아니 뭔 음식 좋아하냐. 근데 이거를 일일이 챙겼다고 보도하는 게 전 좀 되게 쇼킹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 야, 잘 먹어야 돼. 그래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거야. 그러더니 뭘 하나 보니까 야, 통조림이랑 그 전투식량 그거 좀 충분히 보급해줘. 야, 이런 나 얼마나 멋있냐. 내가 진짜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습니까? 아니 2024년에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지금 병사들과 간부들이 통조림이랑 전투식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놀랍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야, 그래놓고는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저렇게 또 일을 막 드러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뭘 또 잘했다고 저렇게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사진을 올리는지도 정말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야, 또 마이크 잡고 저 앞에서 1시간 있으면 59분을 자기가 떠든다고 하잖아요. 저기 이렇게 마이크 잡고 무슨 얘기합니까? 뭐 아메리칸 파이 불렀습니까 또? 아니면 뭐 송편이랑 뭐 먹었는지 뭐 물어봤습니까? 아니 도대체 가가지고 아니 추석 때 좀 쉬게 냅둬야지. 가가지고 또 한다는 소리가 송편 먹은 거 물어보면서 일일이 챙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아니 좀 격려를 할 거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런 군인들이 쓰고 있는 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라든지 군대 내에 지금 막 처우 개선해야 할 문제들도 아직 산더미잖아요. 왜냐면은 특히 군 조직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좀 대외적으로 잘 안 알려지고 그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지금 변화하는 그 요즘 청년들의 인식과 기존에 굉장히 수직적이고 어쩔 수 없이 조직 특성상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 집단 내에 또 세대 간의 그런 인식 차이가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굉장히 많은 잡음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특히 요즘 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워낙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기술의 변화에 맞게 또 군 내에서 뭐 고민 중인 게 뭔지 또 듣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먹는 얘기예요. 또 먹는 얘기. 아니 어떻게 된 게 머릿속에 90%가 다 먹는 얘기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반응이 처참한 겁니다. 자랑스럽게 지원한다면서 군의관은 전부 응급실로 보낸 인간이다. 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뭐 그리고 아예 그냥 이제는 저 밖에 돌아다니지 좀 말게 해달라. 부끄럽다. 실제로 해병대엔 또 왜 안 가냐? 이 얘기도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해병 위로는 도대체 언제 할 거냐? 편안하고 온전히 쉬어야 될 명절에 저렇게 군 병사들 찾아가가지고 개고생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특히 아프고 그러면 군대를 못 갈 수 있죠. 군대를 안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더더욱 군인들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애로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막 지시를 했다. 이런 걸 바라는 거지. 송편 그래서 송편을 또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 격려를 한 거면 얼마나 대통령 해먹기가 쉽습니까? 당장 얼마 전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김기한에게 VIP 경로 물어보니까 끄덕이면서 맞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핵심 증인들은 VIP 경로서를 반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은 아니 내가 봤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최해병 특검 문제가 이렇게까지 질질 끌릴 사안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뭐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을 중시한다고 하는 그런 자칭 보수 세력들이 정작 다수의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 놓고는 저렇게 한다는 게 추석 때 가가지고 송편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러니까 정상적인 그 국정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참고로 군부대 막 방문해가지고 사고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선 후보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 DMZ에 갔었죠. 그냥 괜히 가가지고 유엔사에서 야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니야, 그래서 조사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저 가가지고 저렇게 쩍벌하고 이런 사진만 남기고 오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물론 이건 이제 대선 후보 때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유엔사에서 왜 문제 제기를 했었냐? 한마디로 그 법적 지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한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DMZ에 왜 들어가냐? 그래서 당시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얼마 뒤에 바로 보도자료가 돌연 삭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북한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최근에 첫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거다. 그래서 이 핵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의 뜻에 따를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뭐 7차 핵실험 지금 그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물론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엄청난 그 비난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쏟아질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본인이 또 여론전을 할 때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계속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그 오늘 오전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보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닷새 전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를 하고 저렇게 또 미사일까지 쏘고, 그 다음에 대남 쓰레기 풍선도 지금 계속 오물 풍선이 또 계속해서 그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용산 주민으로서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니 왜 다수의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뜬금포로 용산으로 와가지고 아니 대통령실까지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다가 그래서 막 두두두 하는 소리만 나면 불안해 죽겠어요. 이게 뭐 용산 주민들만의 불안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갑자기 자기 멋대로 지금 청와대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 그리고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불안,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계속 엎어컷 날리듯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적대적 두 국가라 그러면서 아예 이제 이전부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 이때 해왔던 모든 것들도 지금 다 버리고 이제는 남과 북은 다른 나라다, 아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나가지고 그것도 광복절날 그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무슨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북진. 아니 2024년에 지금 이게 볼 키워드들입니까? 아니, 누가 보면 진짜 막 이승만 정부 시절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막 이승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북한 미사일의 또 안보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이게 소위 민주정부의 핵심 그런 키워드였다고 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은 뭡니까? 힘에 의한 평화, 그것도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뭐 통일을 얘기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뭐 국방력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역대 그 정부의 그 방위력 개선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럴 때 국방비 그 비율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랑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강한 안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했던 것도 정작 민주개혁 정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막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온갖 허세를 부리면서 결국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외교, 안보, 경제 뭐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박살내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오죽하면 이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까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뭐 본인들이 맨날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하더니 해외에서도 맨날 뭐 김건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홍콩의 유력지인 SCMP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서 SCMP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국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관리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온갖 추문들 그리고 높은 생계비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거는 없고 이러니까 제목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블리딩 덕, 피 흘리는 오리. 윤석열의 형편없는 지지율에 타격이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가 어제 홍콩 유력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나흘 전인 13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 여기서도 윤석열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아예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지지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끔찍하다는 거고요. 특히 지금 뭐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뭐 언론 탄압하는 입틀막 시켜버리는 거,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뭐 전 정권 털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 계속 털고, 그러면서 국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회주의 타령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의회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국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국회에서의 판단. 아무리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회도 우리가 맨날 상권 분립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정부, 사법부도 터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입법부입니다. 왜냐? 입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결국 본인들의 각자의 그 국민 개개인의 생각을 관철시킨 결과물이 입법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법부와 행정부는 뭐 행정부도 엄밀히 따지면 뭐 대통령은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뭐 정부에 있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우리들이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온전하게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게 지금 입법부인데 그 의회주의 타령은 그렇게 하면서 입법부를 대놓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야당 지금 다수당이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뭐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저런 식으로 탄압하고 김혜경 여사를 계속해서 털어대고 이게 할 짓이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의회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이 과연 의회주의가 뭔지 아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하고 무지한 발언들의 연속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SCMP에서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주목했다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포인트고요. 오죽하면 이러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니까 TK 추석 밥상머리의 핵심이 뭐였냐? 용산은 도대체 왜 이러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종편에서 이게 TK 지역의 한 지자체에 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TK에서 요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종편을 틀었는데 응급실 뺑뺑이 우려하는 그 내용,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의사도 문제지만 아니 용산 대통령실도 너무 고집불통인 거 아니야? 지금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너무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런 윤석열 좋다고 뽑으신 분들 아 이게 참 너무 참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동년배의 또 다른 주민 이분도 이제 70대겠죠. 그분도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이건 맞아 너 말 맞다고 한동훈 얘기도 듣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듣고 의사들과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렇게 독단적이고 무식하고 무개념하고 이렇다는 것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사실 알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어퍼컷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여기가 뭐 보수의 희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라면 요런 식으로까지 가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냐 아니냐 뭐 거기도 양비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막장스러운 사람은 윤석열이 거의 그 대선 후보 때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끌어내린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또 뭐 보수 대통령 뭐 이런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입에 거품 물면서 욕하면은 잘한다 잘한다. 얘가 이제 진짜 보수의 뭐 아이콘이네. 이런 식으로 또 찍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어려운 문제죠. 지금 국힘당 게시판이 어떠한가?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윤석열, 한동훈 욕으로 서로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일 3회로 게시글 작성 제한을 해버리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는 뭐 하고 있냐?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 안 통하는 저런 뭐 먹을 것 타령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 국민 눈높이 타령하면서 당당하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플레이리스트가 지금 기사로 왜 나옵니까? 1일 DJ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CBS에서 자랑스럽게 언플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야 진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도대체 집권 여당 대표의 모습이 맞나? 지금 이렇게 웃을 땐가? 정작 추석 연휴에도 불안에 떨고 절망하고 이게 뭐 물가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연휴 때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특히나 아프지 말자라는 말을 지금 전 국민이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위에 성역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인류한 씨의 그 문자로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든 뭐 부를 가졌든 속된 말로 일반 시민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문자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작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웃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무지막지한 끔찍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1일 라디오 DJ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태평성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행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왜 저 사람한테 라디오 DJ를 저렇게 시켜주는 건지도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의아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절벽에서 주저없이 뛰어내리겠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절벽으로 내려야 될 상황이 오면 나 뛰어내리겠다. 나 한동훈 여당 대표야. 근데 그런 인간이 지금 저 DJ 한다고 자기 플레이리스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DJ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이 불안하면 이미 의료가 붕괴됐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도대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으니까 야 지금 누가 옳냐 그르냐 따질 때가 아니야.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해야지 라는 말을 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동훈 평론가입니까?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시사 비평하고 어디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면서 이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그냥 한동훈 TV 그냥 유튜버로서 자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만 보면 전혀 다급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러면 대통령실에 제대로 들이받고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듯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최소한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대란 문제도 제대로 설득을 해내든가요. 근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면 그러면 국민 믿고 다수의 여론에 힘입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겠다. 같이 가자.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전국민 그 재난지원금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이재명 대표님도 선별 차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밀어두더라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의료 대란 문제는 추석 때 응급실이 막 평소보다 2배를 많이 사람들이 가고 몰리고 실제로 지금 목숨을 잃는 분들이 기사에 나온 분들 제외하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는 당장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이것만큼은 제발 빨리 하자. 이러지도 않잖아요 지금. 뭐 제대로 여당 대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설령 그런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웃으면서 뭐 비틀즈 얘기하고 뭐 그럼 그럴 상황이냐고요.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엄청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의미 없는 말을 기자들은 왜 또 따옴표로 받아 쓰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말만 하고 하는 게 뭐냐? 심지어 아니 평론가라든지 정치인들 당연히 말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책임감보다도 대통령이란 사람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나는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머리에 신경 쓰고 요 가빠에 신경 쓰고 요 까치발 밑에 막 깔창 요런 거에 신경 쓰고 어깨뽕 요런 거에 신경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홍준표 시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김건희 씨의 외부 활동에 자제를 당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16일에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온갖 구설수에 지금 김건희 씨가 휘말려 있는데 공개 활동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걸 보고 야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구나. 그래도 이거는 진짜 할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분위기를 쭉 보면서 본인이 대선 그 토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끝나자마자 90도로 그냥 뒤통수만 보이게 고개를 팍 숙이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하고 그 이후로도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겠답시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만나고 얘기하고 막 엄청 어그로를 끌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호감도도 크고 국힘당 내에서도 리스크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간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김건희의 자숙을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스노볼이 굴러갈지도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나기 마련이죠. 드디어 또 등장했습니다. 6개월여 만에 대파 875원 논란을 또 언급한 거예요. 이때 난리가 났던 그 당사자. 총선 당시에 국힘당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비판과 분노의 그 여론을 이끌어냈던 그 당사자. 이수정 씨가 또 등장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긋지긋하게 여론몰이했던 대파 한 당 값은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뭐 시금치 한 당 값 얘기하고 지금 뭐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취나물과 깻잎으로 파란 나물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단 물어보고 싶은 거는 대파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요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결국엔 난 틀리지 않았어.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저런 글을 올린 건데 그럼 시금치 가격, 물가 제대로 못 잡는 거 이런 문제들 지금 민생 문제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누가 보면 진짜 속된 말로 이제 심리적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저들도 이제 착각한 거 아닐까요?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답이 없으니까 야 이재명 정부의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건지 이거는 마치 이게 글 쓴 거 보세요. 지금 물가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민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이재명 정부 까려고 저런 글 쓴 겁니까? 아니 본인이 국민의힘에다가 그러면 제대로 뭐 윤석열 정부가 도저히 답이 없으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이 민생 문제만큼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랑 같이 뭐 협상을 해서 뭐 좀 성과 좀 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요. 아니 지금 그저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이때 대파를 들고 나서 왜 다 내 책임을 본 거야. 요 해명을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한다고 해가지고 또 저런 기사까지 나게 만드는 아주 기괴한 당인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저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쿵짝을 맞추면서 심지어 그것도 철저한 이해관계, 이익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포옹을 하고 평생 동지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다가 조금만 뭐가 뒤틀리면 바로 서로 버리고 저런 식으로 막 욕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게 뭐 민주진영이라든지 뭐 아니면 훨씬 더 그 진보적인 정당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없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뭐 분열됐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뭐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라고 하는데 애초에 저들은 가치로 뭉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물론 정치라는 게 내가 오늘 한 말이 당장 나중에 돼서 내가 맡게 되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오히려 그걸,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모든 상황을 그냥 일관되게 가려고 절대 타협을 안 하고, 내 말은 옳은 말이니까, 당위적으로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게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먹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 독단으로 빠지고, 아니면은 전혀 다수의 국민들한테 울림을 줄 수 없는, 그저 교과서적인 이론 읊기에 그 갇혀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내가 언제든지 나를 쏠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본 전제를 깔고 보는 편이지만, 지금 정부 여당 사람들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좌파다, 뭐 김경률, 진중권 어울리는 사람들 봐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좌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도우려고 스파이가 지금 국힘당 대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뭡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좌파당입니까? 그들의 논리 체계대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힘당을 탈당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또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뭐 아무튼 그 세계관을 보면 진짜 웃겨요.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박근혜를 잡아 넣었을 때도 대선 때 오만 가지 얘기 나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진짜 보수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띄워주다가 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윤석열로 안 되겠는데 하고, 각자 또 자기들이 막 다음 대선을 그 치르기 위해서 거기서 또 그 윤석열과 차별화를 두려고 슬슬슬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애초에 똑같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국민 눈높이 본인이 얘기했던 거, 최소한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결단을 했다면 이 정도까지 박살나진 않았을 텐데, 그 옆에 붙어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답이 없다 생각하니까 지금 용산 눈치를 보면서 또 여기저기 또 지금 막 실눈 뜨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홍준표 시장이 간을 보면서 그냥 툭툭 내뱉은 말이든 아니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자제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메시지 나오지도 않고 막 자기 비틀즈 막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 정작 진짜 10명의 정치인도 제대로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말만 하는 거 보면은 전 세계의 평화, 전 세계를 통일시킬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뿐인 굉장히 공허한 집권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언제든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폐 끼치고 늘 머릿속에는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굳이 추석 때 또 군부대에 가가지고 송편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걸 또 일일이 챙겨줬다고 열심히 또 표현하고 있는 언론까지,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을 긍정적인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다수의 민주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같이 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에서의 그 판을 열심히 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뭐 산업화, 그다음 산업화의 박정희, 그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또 정보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벤처, IT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 특히 그때가 그 IMF 직후라 가지고 뭐 각 학교에, 가정에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되는 거를 이것도 망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 그런 결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심취해 있는 거죠. 야, 옛날에 막 박정희, 막 김대중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은 지금 나도 당장 사람들은 욕하지만 훗날 이 의료 개혁의 선봉장으로 섰던 나 윤석열을 기억할 거야. 지금 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딱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택도 없는 소린 꿈 깨길 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결국 이 AI 시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많고, 특히 먹사니즘의 핵심이 어쨌든 성장으로 꼽는 것도, 우리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들은 당연히 이게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숨통을 트일 구석이 없잖아요. 노동자들은 진작부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거리로 나섰고, 뭐 주 120시간 얘기하면서 노동 시간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금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건폭이라는 희한한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냥 탄압하는데, 심지어 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따위 사람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민영사상 그냥 손해배상 때리는 게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힙니까? 그러니까 노동계는 진작부터 말할 것도 없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러 아니 이 무역으로 봤을 때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나중에. 22년 5월에 윤석열 취임한 이후에 그 대중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 그때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쭉 떨어지는 추세였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로 계속 중국, 러시아, 북한 자극하고 그저 미국,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고 결국 일본 극우들의 뜻을 자기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달성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 그러고 산다 그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도 따로 정리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